이어서 기상 전문가 그리고 기상캐스터와 함께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의 권영철 본부장 그리고 김민지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앞서도 짚어주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태풍 타파의 위치가 가장 궁금해지고 제주 상황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태풍 타파는 시속 29km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13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또 강풍 반경은 350km로 굉장히 크고요. 또 강한 중형급 세력을 지닌 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현재 제주와 남쪽 전 해상뿐만이 아니라 남부 내륙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본부장님 이번 태풍을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의 어떤 예상 경로에 변수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변수는 뭐 있겠지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 나온 대로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서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난번 링링과는 달리 이제 동쪽 해안선으로 좀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태풍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강수량 그리고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오는 겁니까? 네, 이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내일 새벽, 또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제주와 영남 동해안은 최고 400mm 이상,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최고 250mm의 폭우가 예상이 되고요. 강원 영서남부와 충북, 또 전북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자, 비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반도 날씨가 좀 선선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 찬 공기가 태풍과 만나면 비구름이 네. 더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먼저 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리고는 이제 비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돼 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그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려면은 공기가 차가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게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아져서 이제 팽창해서 공기가 온도가 떨어져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연직 불안정은 뭐냐면은 더운 공기가 지표에 있고 찬 공기가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뜨거운 공기가. 네네. 그렇게 하면 뜨겁고 습한 공기가 팽창해서 수증기가 응결돼서 비가 떨어지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자유 대류라고 하는데요. 자주 상승. 여름철에 이제 지면이 따뜻해져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라든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층에 찬 공기가 와가지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우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강제 상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제 상승은 뭐냐면은 그 찬 공기, 더운 공기의 연직 분포가 아니라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더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성 강수라는 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 네.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전선성 강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 찬 공기가 많이 남하하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전선성 강수가 생겨서 강수가 태풍의 전면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측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100에서 300mm.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500mm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강제 상승 때문에 일부 바람이 부는 방향 쪽에서의 산 사면에서는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태풍이 남쪽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동풍이 불게 되겠죠.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예. 그러면 그 바람이 동풍이 태백 산맥을 부딪혀서 강제 상승이 되면 네네. 영동 지방에 영서지방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게 불안정해서 생기는지 아니면 강제적인 요인에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생기는지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태풍 타파에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전선성 강수가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게 제가 이유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공기의 온도 그리고 또 지형도 영향을 그렇죠.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점차 지금 한반도에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풍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태풍 링링이 비의 양이 적고 또 강풍이 불었다면 네. 이번에는 비의 양도 많고 또 강풍도 동반돼서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시속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태풍 진로에 놓여 있는 제주와 동해안 또 남해안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 또 높은 산지나 도서 지역은 18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차가 뒤집히거나 이 강풍에 바위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강풍이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닷가의 피해 사항도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이 남해안의 만조 시각이 조금 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실 태풍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라든가 비에 대한 피해도 많지만 네. 해일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큰 피해인데 지금 만조랑 태풍에 또 이제 북상하면서 태풍이 남해안으로 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남해안 쪽에 남풍이 불어서 네. 파도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안가로 되겠죠. 그래서 만조하고 그 태풍에 의한 파도가 두 개가 겹쳐지면 더욱 더 큰 해일이 발생해서 네. 아마 저지대 침수병 피해가 있지 않을까. 특히 부산이라든가 네네. 동남 해안 쪽, 울산 지역 그 지역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기상청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번 태풍이 2016년 차바 그리고 네, 네. 지난해 콩레이에 안 좋은 점만 뭐 골라서 네, 지금 네, 오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던데 네. 당시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겁니까? 차바는 당시에 이제 비보다 바람이 조금 강했고 네. 콩레이는 좀 바람보다 비가 강했죠. 근데 태풍이란 게 비태풍, 이제 바람 태풍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나누는 분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분류인데 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연구 결과를 본 결과에 의하면 태풍의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에 대한 관계는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바람 속도와 비의 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바람이 강하다는 얘기는 태풍이 중심 기압이 낮다는 얘기고 그러면 비가 좀 많을 확률이 많죠. 근데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과정을 해보면 네. 비가 많은 태풍은 뭐냐면은 태풍의 강도라는 게 열적인 조건과 역학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열적인 조건은 이제 해수면 온도라든가 습도, 역학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바람의 연직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비가 좀 강한 태풍은 역학보다 열적인 구조가 더 좀 강한 경우가 아닐까. 그리고 지난번 링링처럼 바람이 좀 강한 태풍은 네. 열적인 조건이 약간 약하지만 연측적으로 바람의 구조가 태풍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돼가지고 비는 약하지만 바람은 좀 강할 수 있다. 그게 제 가정인데 아마 그거는 좀 연구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 네, 네. 서해 쪽 해상에도 지금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파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이번에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기상청에서 분석한 걸 보면 네. 태풍의 영향의 반경이 330km 정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330이면 중형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300에서 50 정도 중소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태풍 반경이라는 게 풍속이 초당 15m 정도의 속도를 이제 태풍 반경으로 하는데 그 바깥쪽 반경에서도 바람이 한 10m 정도 초속되면 상당히 강한 바람이거든요. 평소에 볼 수 없는 바람들. 그래서 파도라는 게 이제 공기에 있는 그 바람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바다로 연결석이 전달돼 가지고 이제 파도가 발생하는 건데 또 파도가 발생하면은 해수면이 좀 이제 거칠어지겠죠. 그러면 또 더욱 더 바람의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돼 가지고 계속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이 생겨서 네. 파도가 강해지는 건데 실제로 태풍의 반경이 330이지만 330km 이상에서도 초속 한 10m 정도의 바람이 불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파도가 높아져서 지금처럼 이제 파고가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서해안 지방 분들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파도가 강해질 수 있어요. 네, 자, 이 정부는 이제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태풍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높였다고 하는데요. 태풍 피해를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들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 태풍이 온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창문에 테이프로 X자 모양으로 붙여두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유리와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또 이번 태풍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강풍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도 쏟아지는 만큼 폭우에 대한 피해 또 대비를 더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비상 연락처나 대피 장소를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시고 또 지금처럼 최신 태풍 정보를 자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철 본부장 그리고 김미지 계속캐스터와 함께 태풍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